네, 멀쩡한 남편 실종 신고, 보험금 15억 원 꿀꺽한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남편을 기도원에 보내고 실종 신고를 해서 이제 보험금을 타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이제 그 종교 시설에서 만난 그 여성과 남성이 결혼을 네. 했습니다. 네, 그 여성이 57세였고요. 또한 또 남성은 이제 45세 띠동갑이 나는 띠동갑. 연상 연하 커플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여성은 재혼이었고요. 네. 신혼 초기부터 불화가 이제 끊이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네. 그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진단을 받아보니까 인격 장애성 정서 불안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본인이 말하기로 남편이 말하기를 내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 점에서 또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오래 못 살고 곧 사망할 거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보험에 들어서 사망보험금을 타내자라는 생각을 하고요. 남편을 설득해서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설득해서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그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사실은 들어가게 된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범죄 행위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은 미리 이제 고의로 이런 그 보험금을 노린 사기를 벌였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경제적으로 많이 다퉜다고 하는데 이 남편분이 알고 보니까 명문대 의대를 졸업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예. 남편이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신학대학에 가서 목회자의 예. 길을 걸으려고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만나서 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건강상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인격장애성, 정서 불안 등등의 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입원도 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원했던 그런 길은 가지 못했는데요. 네. 또 재혼을 한 그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이제 그 자녀가 3명이 있었고요. 네. 그 3명이 또 해외 유학 중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들어가는 그 비용도 굉장히 많았고요. 하지만 그런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네. 그 과정에서 남편의 건강이 안 좋고 또 이제 남편이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겠다고 해주자 네.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그 네. 보험 사기 범죄를 벌인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계획적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는 경찰이 얘기하고 아내의 주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자 아내가 이제 그 전 남편과의 그런 그 자녀들의 보험 유학비 네. 등등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벌인 범행이다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반면 그 아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잘못은 했지만 남편이 내가 지금 곧 사망할 것 같으니까 네. 보험을 나를 들어주겠다라고 위해서. 해서 보험을 들은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범죄 성립이라든지 죄질의 그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죠. 받은 보험금이 15억 원. 그러면 보험금을 도대체 얼마나 내야 되는 겁니까? 보험료를 이제 내야 되는 보험료를, 거죠. 예. 보험료를 보험사에 내면은 나중에 네.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요. 네.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냈어요. 얼마냐면은 네. 한 달에 260만 원을 냈습니다. 한 달에 260만 원씩 부담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범행을 했던 그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지금 네. 추정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어서 낸 건 아니고요. 네. 나중에 이런 그 거액의 그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예. 보험료 260만 원을 심지어 대출을 받아가지고 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금액의 보험료를 냈다는 점, 또한 대출까지 여러 받았다는 가지로, 점을 볼 때 범죄의 예. 그런 정황이 짙게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이 이 남편이 실종 해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걸 모르고 실종 선고를 해버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게 이해가 네.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좀 쉽게 예. 말씀을 드리면요. 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예. 이게 경찰에서 하게 되는 그런 그 형사상의 조치하고 예. 법원에다가 하게 되는 그런 민사상의 조치가 달라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실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 경찰에다가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실종 신고입니다. 실종 신고를 하게 되면 네.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어디에 네. 있는지 찾게 되는 네. 그런 그 수사 절차라든지 이런 형사 조차가 시작되는 예. 게 실종 신고고요. 실종 신고고요. 네, 그래서 2007년에 아내가 네. 남편에 대해서 허위의 실종 신고를 경찰에 했습니다. 네. 근데 그 후에 네. 법원에다가 실종 선고 청구를 했어요. 실종 선고 청구를 법원에다 했고요. 네, 법원에다 하는 거는 이제 그 민사적인 부분에서 예. 5년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 그 실종된 상태가 되면은 뭐 그동안 재산적인 부분에서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예.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망하고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에다가 한 실종 신고와 네. 법원에다가 한 실종 선고 청구가 별개의 절차예요.
하나의 절차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번 근데 사건은. 두 기관 간에 이렇게 좀 연계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안 쉽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고 목적이 다른 그 별개의 절차라 하더라도 한 명에 대해서 실종을 신고했고 실종 선고를 청구했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그 남편이 노숙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나에 대해서 실종 신고가 됐네라고 해가지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저 살아 있습니다. 네. 저 실종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제됐거든요. 그렇다면 경찰에서 법원으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해줄 수 있었다면 네. 실종 선고가 나오지 않았고 예. 또한 아내의 이런 그 보험금 수령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